난 평생 한숨도 못 잤어 할머니 이야기. 20년간 한숨도 못 잤다는 할머니. 한 20년 못 잔 것 같아요. 졸리지 않아서 잠을 못 자요. 아 할머니. 원장님, 몇 년 전 이슈였던 이야기 재구성한 건데요. 20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할머니 이야기요. 기억나요. 근데 이런 분들 영상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면 사실 아예 잠을 못 잔 상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뇌파를 보면 수면의 단계 중 1, 2단계의 얕은 수면만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와요. 수면의 단계가 있나요? 그럼요. 잠은 크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비렘 수면 안에 1, 2,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졸음 단계라서 본인은 아직 안 잤다 라고 느끼기 쉽고 2단계는 얕은 수면인데 전체 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아주 긴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1단계와 2단계가 반복되면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람이 잠들었다 라고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수면의학에서 이걸 설명할 때 흔히 파수꾼의 비유를 하곤 해요. 우리 뇌 속에 잠을 안 자고 주변을 살피는 파수꾼이 한 명 서 있다고 보는 거죠. 1960년대부터 나온 센티널 가설에 뿌리를 둔 이야기인데 잠을 못 잤다고 하는 분들은 뇌 속에 예민한 파수꾼이 있는 모습이에요. 잠이 들면 파수꾼도 퇴근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몸은 누워있어도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주변 소리나 자기 몸의 감각을 계속 감시해요. 파수꾼이 밤새 보고서를 올리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난 뇌는 나 밤새 감시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잠이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문제는 기억 속에는 눈 감고 누워있던 시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수면 상태 오인 또는 역설적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수면제를 드시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 처방을 원하세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제를 쓰면 수면의 시간은 늘릴 수 있죠, 양은. 하지만 수면을 잤다고 느끼는 인식 자체는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제 약 기운에 취했을 뿐 여전히 못 잤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자려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독이에요. 잠은 자율신경계의 영역이라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수면 노력이라고 하는데 행복해지려고 억지로 애를 쓴다고 해서 소용이 없고 더 우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내가 꼭 잠든 느낌을 받을 거야 라고 집중하는 순간 뇌는 더 각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자야 한다 라기보다는 잠에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다시 편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바로 수면 위생입니다. 수면 위생이요? 수면 위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리에 눕고 침대에서는 잠 말고 다른 걸 절대 하지 않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해서 뇌가 각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까지 못 자서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을 갖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유형의 분들은 잠자기 직전까지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오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공통된 특징이세요. 그래서 수면 위생의 핵심은 잠을 잘 자는 환경뿐 아니라 잠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경계를 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계를 푸는 방법에는 저번에 올려드린 점진적 근육이완법이 도움이 됩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긴장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뇌에게 지금은 파수꾼이 퇴근해도 되는 안전한 상태다. 지금은 경계 안 해도 된다. 라는 신호를 주는 연습이죠. 오늘은 꼭 자야지 말고 몸부터 좀 쉬게 해주자. 이 정도만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잠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긴장을 놓았을 때 조용히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수면다원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불면증 환자에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설적 불면증 환자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바로 내 수면 상태의 확인입니다. 어떤 확인인가요? 수면 다원 검사는 잠든 이후에 수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주기적인 다리의 움직임, 렘 수면 행동 장애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죠. 수면 상태의 오인 역설적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바로 결정하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얕은 수면만 반복되게 만드는 원인이 수면 중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를 봐도 나는 진짜로 하나도 안 잤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다리 움직임 등 이상 행동 등이 관찰되기도 해요.
환자분들은 검사 다음날 아침에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 센서 달고 불편해서 단 1분도 못 잤어요. 검사 망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런데 막상 뇌파 데이터를 보고 나면 코까지 골면서 6, 7시간을 주무신 걸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죠. 환자분의 확신은 말로 설명한다고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가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진단보다는 확인입니다. 와, 본인은 1분도 안 잤다는데 데이터는 7시간이라니 충격받으시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나의 느낌 사이의 간극을 직접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도 치료의 절반은 시작이라고 봐요. 아, 내 뇌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아주 못 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검사는 진단보다는 이해와 안심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주변에 수면 클리닉도 없고 먼 지방에 사신다고 내원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장 수면 클리닉을 찾기 힘든 나 잠 못 잤다 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찾아오시기 힘든 분들에게 수면 약을 알리고 싶었어요. 수면 상태 오인, 역설적 불면증 상태라면 먼저 수면 위생을 잘 챙기시고 점진적 근육 이완처럼 집에서 바로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목표 대신에 조금 덜 긴장해보자.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